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실학자 신창호입니다. 이번 강좌는 효경입니다. 여러분들 효경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베푸는 어떤 예의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적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효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효경이라고 하면은 효도하는 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은 고전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논의,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효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효자가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이 효자가 어떤 거냐 하면, 효자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글자로 먼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면은 요렇게 글자가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늙을 노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늙을 노자. 늙을 노자면 이제 우리가 노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노인이고 또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른이죠. 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대단히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요 자자는 뭐냐면 자자는 보통 우리가 아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단순하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딸, 자 이렇게 해서 아들, 딸 하는 자식으로만 얘기하면 곤란하죠. 이것은 뭐냐면 노인에 상대되는 걸로 개념으로 보면은 뭐냐면, 그리고 어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어린이, 그죠? 어린 사람이죠. 어린이. 혹은 노인에 상대되는 걸로 보면 뭡니까? 노인이 아는 사람은 늙을 여자 아니고 어린애들을 뭐라 그럽니까? 유치원 할 때, 유치하다 할 때 유년이죠, 뭐 그죠? 유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나 그다음에 노인이 아닌 장년기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노인에 비해서 이걸 종합해서 보면 젊은 사람으로 봅니다. 젊은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이 효자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노인 어르신을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업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을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이 연로하셔가지고 우리가 등에 업고 있다는 이 자체는 다양한 걸 상징하죠. 실질적으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업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봉양한다든가, 그죠?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시고, 노인 된 만큼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분들을 업고 다니는 것처럼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뜻도 담겨 있고요.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자 자체로만 보면, 젊은이가 늙은이를, 노인은 다른 말로 하면 늙은이죠, 그죠? 늙은이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생활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경전은 요소 말로 하면 고전이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받들면서 일방적으로 존경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가족적 차원에 묶여버려요. 여기 효라는 말 자체가, 효도라는 게. 그런데 효경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면 단순하게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나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 효경이 나오던 시대는 쉽게 말해서 군주제 사회예요. 군주제 사회는 임금이 있죠. 임금.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이 있잖아요. 왕. 그죠? 없어요. 군주제 사회에 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제가 늘 고전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하지만은 군주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군주제를 지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반역이에요. 왜 시대를 거슬러 살아요? 지금은 군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민주주의 시대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자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군주주의 시대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용어를 쓰고 있다고요. 봉건적인. 그래 왜 과거에 묻혀서 살아요? 민주주의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효경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규명을 한다거나 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경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자 하나하나 의미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문자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캐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양 수준으로 이해할 때는 군주 시대에 혹은 산업으로 볼 때는 이게 농경사회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민주주의인 동시에 이 농경사회로 훌쩍 뛰어넘어서 산업사회도 2차 산업사회가 아니고 3차 산업, 4차 산업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생명공학의 시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수명이 늘어나고 그죠? 노년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출산율이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에 뭡니까? 유통, 교역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언어 자체도 민주주의 시대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효경도 과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해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전을 읽는다는 게 뭡니까?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갓 쓰고, 도포 입고, 그죠? 말 타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 양대 원리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그런데 이 효경도 뭡니까? 자유와 평등에 던지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던지는 효경이 갖고 있는 힘,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으면 효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얘기하느냐? 효경에 담겨있는 문자만 되뇌이고 있는 거야. 앵무새처럼. 제가 볼 때는 바보들이에요. 물론 학술적으로 그 문자 자체만을 규명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효경이라는 고전을 민주주의 시대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뭡니까? 이 효경을 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하고 독해해야 돼요. 읽고서 뭡니까? 다시 풀어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는 보통 양대 원리를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다 알죠? 그리고 이 자유와 평등은 반드시 뭐냐? 민주주의는 법치예요. 법을 가지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군주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군주제는 군주주의 시대에도 당연히 뭡니까? 이 법이 있죠. 법이 있지만 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법이 있더라도 왕이
이래서 쉽게 말해 제 멋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는 아무리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뭡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정해가야 되죠. 막 뛰어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멋대로 한다?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 그게 법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치에는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중대한 또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법치에는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이 법은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권리가 있고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가 있어요. 충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이면 군주제처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 세상이 아닌 평등한 세상을 구가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인권이 있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 권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예요. 나 멋대로 힘이 세다고 해서 권리를 마음대로 부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가 있는 만큼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죠.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철저하게 개입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정치적인 권력이 세다고 해서 힘이 세죠. 파워가 세죠. 그리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자본주의니까 돈이 중요하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마치 금력이라 그러죠. 돈이니까. 권력처럼 부리고. 그래서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권력이 높으면 높은 만큼 뭐냐? 책임도 세져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영역에서 부리는 사람일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책임인데 이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절대 안 돼요. 의무만 다 했어도 안 돼요. 이 둘을 잘 같이 법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자, 그러면 효경이 우리에게 군주주의 시대에 융통되었던 사유인 효경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응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효경을 정확하게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경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제각각 무엇이 있나요? 맡은 역할이 있죠. 역할이 있고 본분이 이쪽이죠. 그 본분에 따라서 물론 군주주의 시대니까 민주주의 사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맡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뭘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본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본분과 역할을 다해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어린이의 역할, 집에서도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 자식 중에서도 옛날에는 뭡니까? 맏아들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고, 그죠? 맏딸이 있고 막내딸이 있고 중간에 자식들이 있다면 제각각 뭡니까? 나름대로 위치가 있죠. 그 위치에 맞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 효경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효경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종 명의장부터 시작해서 천자장, 뭐 경대부장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자, 경대부, 뭐 사계급, 뭐 서인계급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분이고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의식을 한번 갖춰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효경을 과연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동양 사회의 아주 기본 경전 중의 하나인 효경이라는 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서 응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심하면서 고전을 읽어가면, 특히 이번 강좌에서 다룰 효경을 읽어가면 아마 효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